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네. 오늘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주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바로 예. 돈의 정신건강 이 예. 주제인데 이 시간 끝내고 나면 왠지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모르겠다. 생각을. 부자보다 이제 돈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아, 그래요? 돈의 실상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돈의 싶어요. 실상을. 예. 근데 오늘 지갑은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 예. 그런 욕심을 일단 내려놓고요. 네, 일단 네. 돈을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좀 사는 게 편하고 즐겁고 좋을 수 있고 또 돈을 잘못 다루면은 네. 큰 어떤 불행이나 화를 당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돈이란 말이 잘 안 보면 재밌는 게 돈이라는 글자하고 예. 도하고 아. 돌다 할 때 돌하고 예. 이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밑에 받침만 밑에 다르네요. 받침만 네. 하나는 돈은 받침이 없고 예. 돈은 니은 받침이 있고 돌은 리을 받침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도를 이루기도 하고 휙 돌아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이란 걸 어떻게 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주제로 좀 삼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의 주제를 좀 함축적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예, 것 같은데 예, 참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네. 보면 돈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게 생기고 뭐 맞아요. 심할 때는 뭐 살인까지도 맞아요. 생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돈 자체는 아무 그 문제가 없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하는데 예. 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돈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예. 이제 저는 뭐 제가 불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종교 단체 있죠. 뭐 예. 불교를 포함해서 종교 단체가 청정하나 아니나 네. 깨끗하나 아니나 또는 뭐 잘 운영되나 아니냐 이거를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두 가지인가요? 하나는 돈이에요. 오늘의 주제 돈. 네. 돈을 어떻게 하냐. 또 하나는 여자 문제예요. 아. 물론 뭐 남자 문제. 예. 보통 뭐 종교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네. 여자 문제. 뭐 이성 문제를 해도 되겠죠. 이성 문제. 예. 근데 여자는 남자 문제를 많이 잘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여자 문제. 돈과 여자 문제가 있냐 없냐가 그 조직, 그 어떤 종교단체가 청정하나 안 하나 하는 네. 것을 구분할 수 있게요. 아. 이 돈과 여자가 문제가 있다. 예. 이러면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생겼거나 처음에는 그런 목적 없이 순수하게 네. 청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면 좀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해주신 뭐 종교단체뿐 아니고 모든 조직이 예. 그 두 가지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주제가 돈이라서 네. 몇 가지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근데 돈 떨어지자 입만 난다. 아니면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네, 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우리 네. 속담에도 참 우리 돈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살면서 돈 욕심 버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전혜원 씨는 돈이 좀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요? 저는 네. 막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정도? 근데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박사님? 근데 이제 사실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금 환상이 좀 있어요, 사실은. 네. 돈이 예. 우리한테 뭘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제가 옛날에 봤던 환자분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네네. 저한테 찾아온 환자인데 이분이 30대 한 중반쯤 됐어요. 네.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돈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내가 돈이 한 10매덕 있으면 예. 행복해질 것 같아 해서 10매덕을 이제 벌은 거죠. 오, 대단하네요. 예, 이제 금융 쪽에서 예. 열심히 해서 정말 그건 하기 힘든 거거든. 보통은 다 잃어요. 대부분 네. 주위에 다 잃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분은 이제 그 10매덕을 벌었어요. 근데 벌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구나. 예.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구나 하는 걸 자기가 이제 깨닫고는 자기와 같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막 열심히 돈 벌라는 사람들 이제 만나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내가 이래서 한 10매덕 거 하니까 하나도 나에게 바뀐 거 없고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더라. 너도 그러니까 돈 너무 하지 않을까.
웃기는 소리 안 해. 나는 너하고 달라. 말은 안 해도. 예.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나는 돈이 있으면 달라질 거다는 예. 그건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처럼 돈이 있으면 내가 볼 땐 그 사람하고 비슷해져요. 네. 그러니까 돈이란 게 사실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없는 게 분명한데 우린 돈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환상을 가지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예. 돈이 많게도 살아보면 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그런 사례를 들어서는 돈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환자분의 친구처럼 예. 에휴, 너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나도 그런 돈 한 번이나 좀 만져보고 그런 얘기를 좀 하자 이러고 싶은 사람 대다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를 보려는 마음으로 자꾸 실제를 보면 네. 돈이 사실 없을 때 우리한테 많은 좋은 것들이 일어나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예, 좋은 것들이 일어나요. 네. 또 돈이 있으면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를 정확히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달라이라마 지금 그 인도 다람살라의 망명 정부가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달라이라마 있고 티벳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티벳 아이들이 가난해요. 걔들이 이제 최고로 먹을 수 있는 게 만두예요, 만두.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걸 거의 못 먹어본 거죠. 그런 애들이 이제 달라이라마를 만나면은 물어봐요. 네. 존자님은 백악관에도 초청받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네.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아이들다운 질문이네요. 아이들다운 네. 질문이죠.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질문 했을 것 같아. 예. 하니까 달라이라마 조금 생각하더니만 내가 배고플 때 먹었던 게 제일 맛있더라. 이거 말을 해요. 예. 그 말 속에는 너희들 배 항상 고프지. 너 매일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좀 돈이 없고 뭐 이래 먹기 힘들 때 그때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말쯤인가 뭐 중학교 1학년 초반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내 때에도 한 69년도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래 경제 발전 이루기 전이죠. 못 살 때요. 이제 겨우 먹고 이래 이제 생활할 때. 네. 그때 짜장면을 내가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 그때 짜장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땐 귀했죠. 귀했죠. 귀하면은 맛있고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음식은 아니지만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에 열심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또는 토요일까지 근무한 사람한테는 주말이 정말 꿀맛이에요. 네. 너무나 좋고 기다려지고 주말에는 태양도 햇빛도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데 네. 실업자 돼봐요. 또 학생들 방학했다, 휴학했다. 그럼 그날이 그날이에요. 주말이 그래 달콤하지 않아요. 네. 그처럼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할 때 그것이 훨씬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좋고 우리한테 행복감을 줘요.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여행을 참 가기 힘든 사람이 한번 갈 때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그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막 좋듯이. 네. 근데 뭐 업무차 매일 해외 가잖아요. 또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박사님 말씀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네. 그러네요. 사실 요즘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요새 돈이 있다고 해도 그 과거의 향수나 추억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못 살 때는 잘 살아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다 했는데 네. 꼭 그렇지만 않으니까 네. 요즘 어떤 드라마 과거 어떤 상황을 다루는 드라마 있잖아요. 시대를 나타내서 예, 그렇죠. 하는 드라마요. 네.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게 그때 참 사람의 어떤 다정한 어떤 그 온기랄까 네. 여러 가지 참 그때 부족했지만 그때가 참 괜찮았다는 그런 것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살기는 어려웠지만 정이 있었고 그렇죠. 뭐 그런 추억들을 살릴 수 있어서 그렇죠.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렇죠. 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의 성격이나 뭐 아니면 정신 건강 이런 것도 그렇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 볼 때 네.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저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제 그거를 잘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적절하게 건강하게 대하게끔 이제 도와주는 것도 항상 기회를 잡고 있죠. 일단 파악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도와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군요. 보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정신이 건강한 겁니다.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하게 되면 문제도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면 돼요. 근데 적절하게 한다 할 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TV 채널에서 보니까 지금 돌아가셨죠. 현대그룹을 만드신 정주영 회장님. 예. 그분이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 이런저런 대담을 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돈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 이야기, 그 뒷이야기가 재밌었어요. 내가 아주 어렵게 살 때 예. 하면서 그분이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낙산이라고 대학로 있죠. 네. 서울에. 거기 살았대요. 낙산에서 내려오면, 낙산에서 하늘에 제일 가까운 집이 자기 집이었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제일 첫 집이 자기 집이에요. 네. 제일 못 살았던 거죠. 네. 거기서 내려와서 항상 멀리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 자기가 걸어 다녔대요, 언제나. 그러니까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그 당시에 전차가 있었거든요. 전차나 버스를 탈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추어서 걸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내 형편, 내 수입보다 좀 적게 썼대요. 적게 쓰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도 버스나 전차 탈 수 있는 형편인데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또는 정주영 씨처럼 조금 적게 쓰면 네. 어려움은 하나도 없죠. 자기에게 맞게 소비를 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다. 그렇죠. 그럼 박사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쓰게 되면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은 그렇죠. 분인가요? 이래 이제 아주 이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쓰는 사람은 네. 정신 건강이 좀 부실해요. 안 그래요?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예. 자기 상황에 맞지 않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돈을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안 그러던 사람이 막 쓴다. 네. 그러면 조울증의 조증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 진짜 조증이란 게 뭐냐면 에너지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올라간 상태예요. 네. 올라가다 보면 막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현실에 맞지 않은 뭐가 막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주식을 보면 네. 저게 올라갈 것 같아서 막 투자하고 선글라스도 한두 개 필요한데 막 또 어디 갈 때는 이 안경 끼고 저기 갈 때 이 안경 끼고 막 하면서 돈 쓰는 거죠. 돈을 많이 쓴다는 건 다른 뭐 할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안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쓴다. 예. 그러면 우리가 조증도 좀 의심해 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라간 상태인데 평소에 화를 별로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막 낸다. 그러면 그 경우도 조증인 경우도 화를 막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증하면 뭐 행복한 상태에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웃고 다니고 있는데 네, 이런 그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예. 좋은 사람이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올라가면 화를 막 폭발적인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돈을 많이 써도 문제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 너무 안 써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책에도 스크루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 적절하게 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예. 써야 될 때 안 쓰는 사람 또 지나치게 많이 쓰는 사람 다 문제인데 이 써야 될 때 안 쓰는 사람 돈은 사실은 우리 수단이 돼야 돼요. 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돈이 뭔가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해서 네. 그걸 어떻게 하든 많이 가지려고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많은 정보도 오고 가고 내가 도움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 일어난 거를 전체적으로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안 보고. 네. 그러면 자기 돈 낸 것만 생각하면 돈이 나갔으니까 손해죠. 그래서 다음부터 안 만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자기가 돈 내야 될 때는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정작 필요한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어떤 적절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돈을 또 두 사람이 친구끼리 만났다. 뭐 예.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좀 넉넉한 사람이 쓰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순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돈이란 게 사실은
물론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 지갑이나 통장에 그 돈이 있으면 네. 나한테 별로 영향을 못 주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와서 다른 데로 가면 달 때 잘 쓰이면은 그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지갑에 10만 원 있다가 한 8만 원 됐어요. 2만 원 썼어요. 그렇지만 그건 나한테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친구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친구가 고맙다 생각하고 그렇게 쓰면 훨씬 더 돈을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가끔 이래 보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심각한 환자예요. 근데 여기 와서 돈 쓰면은 우리 집안에 안 좋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부담 주고 이래서 난 치료 못 받겠다 하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지금 여기 와서 돈을 써서 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 돈을 얼마 써서 예. 자기가 건강해져서 그거보다 10배, 1000배, 100배, 1000배 더 벌면은 그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로지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돈만 자꾸 생각하면 그건 곤란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친구들이나 누구하고 돈을 써서 자기가 돈을 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고맙게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내한테서 어떤 있는 돈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 돈이 이동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큰 도움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진다. 네. 그런다면 그 돈을 이동시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나한테 이득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남을 돕는 즐거움을 또 아는 것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남을 돕게 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게 들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한테 되게 어떤 좋은 걸 많이 줘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예. 박사님 맨날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제 방송 끝나고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예, 예. 이렇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 예. 혹시 뭐 회사나 가정에서 예. 재무 담당을 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은 돈을 잘 관리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돈이란 거는 이제 믿는 사람 외에는 잘 안 줘요. 아, 그렇죠. 예. 잘 관리할 것 같은 그렇죠.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맡기니까. 외국 학회는 보면은 예. 우리는 뭐 재무부장, 뭐 재무이사 이런데 트레저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물, 중요한 걸 잘 하는 사람이라서 회장 못지않게 중요시해요. 예. 외국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재무부장을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오, 역시. 그때 이래 보면은 예. 회비 내는 걸 보면 네. 이 사람이 우리 학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알 수 있어요. 학회가 있는 거를 바라는 사람은 빨리 회비를 내요. 네. 그리고 학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회비를 내요. 네. 학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 회비 잘 안 내요. 그러네요. 또 빨리 내는 거, 늦게 내는 거, 회비를 내는 걸 보면 이 학회에 대한 어떤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 성심성의껏 회비는 빨리빨리 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박사님도 뭐 역시나 돈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실 것 같은데 네, 네. 평소에 돈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제가 저한테 돈이 참 어떤 거다. 예.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된다. 돈이란 게 과연 뭔가. 뭐 돈의 실상이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 어떤 있었어요.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 그때가 한 88년, 9년 네. 뭐 그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0대 초반에 네. 그때 이제 정신과 군의관으로 있던 시절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의정부에서 이제 근무할 때인데 관사에 살고 있는데 네. 하루는 우연히 TV를 봤어요. TV를 보는데 TV에 꽁트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제 배우는 베일집이라는 네, 네.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오는데 우연히 보게 됐죠. 보는데 뭐냐면 그 내용이 베일집이라는 이 배우가 주인공이 돈을 한번 엄청 써보고 싶은 거예요. 네. 내 평생 소원이 돈을 여한 없이 쓰는 거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안 떨어지나 하고 맨날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알겠죠.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쵸. 그렇지만은 그 꿈을 항상 그리면서 이제 꾸면서 사는 거죠. 네. 그러던 어느 날 꿈이 싫은데요. 누가 찾아와요. 왜요? 찾아오더니만 네. 당신 돈 한번 실컷 써보지 않겠냐 와. 하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당신 돈을 실컷 쓰게 해주겠다. 그 대신 이
계약서에 좀 서약을 해달라. 예. 그럼 돈을 이제 뭐 인계를 그 사람이 인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쓴다 하면서 당신 사인하기 전에 이 조건이 좀 있다. 네. 무슨 조건이냐면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 돈 액수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한 뭐 지금 돌지만 한 2, 300만이 될 거예요. 이걸 당신이 다 써야 된다. 당신이 시계가 없어서 시계 사는 건 괜찮다. 양복이 없어서 양복 사는 건 괜찮다. 근데 시계가 있는 또 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을 주거나 버려서도 안 되고 당신이 써야 된다. 아무리 고급 저 제품을 사도 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도 된다. 네. 하지만 써야 된다. 그래도 되겠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사인을 해요. 네. 사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엄청 행복감에 이제 돈 쓰기 시작해요. 시계도 네. 사고 집도 사고 뭐 양복도 사고 친구들 불러서 고급 호텔에서 먹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네.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 쓰는 게. 오. 친구들 보고 밥 먹자 이러면 나 약속 있어. 나 속이 안 좋아.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예.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 돈은 주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에서 먹는다지만 그것도 자꾸 먹다 보면은 그게 뭐 특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바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 쓰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돈을 다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네. 돈을 여기다 딱 꼽고 골목에서 딱 강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요? 강도가 이래 딱 보니까 돈을 보이는데 뭐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상하면 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뭐 도망을 가요 그냥. 그래 뭐 돈을 그런 데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돈 쓰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엄청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한테 그 사인한 사람 찾으러 다녀요. 못 찾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꽁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고 내가 저 사람 같은 입장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 쓴 형태는 내가 필요한 데 쓴 거예요. 필요한 데 쓰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금 같은 뭐 10,000원도 안 쓰는 날들도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돈 쓰기에 바쁠 것 같아요. 네. 내 인생이 이제 돈 쓰는 거로 대치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란 게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예. 돈을 정말 실제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TV에서 김동길 박사님이 네.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길 박사님 참 어른이다 이런 네. 생각하고 참 들을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에서 이제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날 웃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뭐 어떤 사람은 한 1억만 주면 예. 뭐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 한 어머, 1년 뭐 그런 진짜요? 말을 한다는 하니까 예. 김동길 갔다 듣더니만 그 사람 감옥 안 갔다 왔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김동길 씨는 정치적인 거로 꽤 오래 있었어요. 네. 몇 년 있었어요.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건 모르구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내가 와닿았어요. 그러고 한 작년 12월에 네. 12월 말에 신문을 보니까 너무나 쇼킹한 거예요. 그 어떤 TV 프로하고 연관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어떤 걸 했냐면은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감옥에 1년간 갈 수 있겠나 했더니 고등학생 56%가 갈 수 있다고. 정말요? 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자세히 기억나지만 한 뭐 17%, 예. 중학생은 한 30 몇 프로.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고등학교는 한 56%. 예. 근데 그게 2012년도하고 13년도도 했는데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쁜 쪽 윤리의식이. 그러니까 윤리의식보다 실상을 잘 못 보는 그쵸. 거예요. 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사님이 예. 돈에 대한 태도를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예. 들었는데 예. 그럼 절대로 뭐 복권이나 예. 뭐 투기 예. 이런 건 절대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한 30년 전부터 실제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로또는 안 사요. 로또는 안 사는 이유가 예. 1등 되면은 네. 돈벼락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한테도 영향이 올 거고 또 내 가족한테도 영향이 오고 내가 통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안 사요. 정말요? 안 사고 예. 투기적인 목적에 투자는 잘 안 해요. 뭐 건전한 투자는 해야 돼요. 그래야 네. 우리 사회가 돌아가죠. 예. 투기적인 안 하는 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익이 남았어요. 3천만 원 이익 남기도 그리 쉽지 않아요. 예. 그랬을 때 내한테 어떤 이득이 있나를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뭐 남들한테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사주는 건 좋지만 어쨌든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5천에서 3천이 빠지잖아요. 네. 2천이 됐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엄청난 타격이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건 내가 할 수가 없다. 내한테 손해보는 걸 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투기적인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그게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거 시간이 가장 사실 소중한 거거든요. 예. 또 내 같은 전문직인 사람들은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시간이 또 되고 그다음에 돈 단위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일상적으로 월급을 받는다든지 하루하루 수입이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아. 소중하게 안지 보일 수 그쵸. 있어요. 다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걸 잘 안 해요. 아. 주식 투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투기적인 주식 투자요. 건전한 주식 투자는 누구나 해야 되죠. 사회가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네. 네. 아, 1등 될까봐 로또 안 사신다고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또 돈이 반드시 또 필요한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박사님 말씀 듣고 그렇죠. 보니까. 네, 실제를 보면 그래요. 예. 네. 비슷한 예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돈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 하시거나. 안 그래도 내가 저 언론에서 예. 좀 봤는데 예. 저 마인크래프트라는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게임이요? 예, 게임인데 그걸 이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게임이 한 1억 명 정도가 다운받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그 사람한테 인수를 했어요. 아. 어마어마한 돈, 2조 8천 한 200억 정도를 예. 주고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와.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난 대박을 거한 거죠. 네. 그 사람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이 우선 엄청난 저택 한 800억 가까이 주고 저택을 샀어요. 예. 뭐 침실도 많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차고도 엄청난.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거의 뭐 한 1억 8천 정도 되는 예. 파티를 이래 막 하고 오. 엄청나게 했어요. 예. 엄청나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 예.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하게 지냈어요. 이제 부모가 이혼하고 또 아버지는 뭐 약물 중독 또 이래 있고 우울증도 예. 있어서 절도했다가 뭐 교도소 갔다가 자살도 하고 뭐 여동생도 약물 중독 이 사람도 조울증에 많이 이제 시달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학교에서는 좀 왕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컴퓨터만 하다가 이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게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돈이 엄청나게 이제 많게 됐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여한 없이 막 뭐 파티도 하고 막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예. 자기 심정을 담은 트위터에 올렸어요.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인간관계 예. 정말 이래 뭘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를 해보지 못한 건 처음이다. 내가 뭐 이래 막 참 내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어떤 상황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그거 떠나버리고 또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예. 1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양육비를 한 600만, 700만 주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보는 정도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돈으로 어떤 친구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지금처럼 외롭고 힘든 적은 없었다고 트위터에 올라서니까 예. 그 사람은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돈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들어오면 큰 화가 들어온다고 옛날부터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란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예를 들으니까 그 예. 거액의 돈을 마다했던 러시아 수학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우연히 봤는데 이 사람은 수학을 하여튼 하는 사람인데 네. 뭐 우주의 어떤 구조를 밝히는데 필요한 수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걸 아무도 못 푸니까 예. 100만 달러 현상금을 걸고 이제 그거를 세계적으로 이제 뭐 공모를 한 거죠. 예. 알렸는데 이 사람이 푸는 거예요. 풀고 난 뒤에 상금을 안 받는 거예요. 풀기만 하고요. 네, 풀기만 하고. 그래서 찾아가니까 예. 나는 내가 풀었던 수학이 맞으면 그거로서 나는 더 이상 어떤 뭐 인정을 바라지도 않고 보상도 안 바란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네. 난 돈 필요 없다. 예.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예. 히라본 조로바 쓴 사람 그 묘비명에 예.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이다. 자유인이다 하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학자는 돈이 들어와서 돈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 않나.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돈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뭐 사람들이 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아유, 사람이 돈이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냥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예. 돈은 중립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언제 어느 날 한 뭐 20몇 년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세상에서 돈을 지금 다 돈이 있잖아요. 네. 돈을 싹 빼버리면 돈을 빼고 한번 봤어요. 예. 그래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더라고. 음식점에서는 오늘 내가 참 맛있는 음식 힘겹게 구해서 와서 먹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네. 또 영화관에서는 내가 막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와서 보십시오. 네. 또 뭐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남을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돈만 빼고 본다면.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돈이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는 윤활유가 되구나 네.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아. 돈이 그런 역할을 하구나. 예. 돈이 없다면 안 하겠죠, 사람들. 그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서로 돕는 걸 하는 거예요. 예. 돈뿐만 아니에요.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뭐 월급이든지 뭐 이런 그 2.1호원점만 빼면 네. 나는 국관리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게 해주는 어떤 윤활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 양면이 있습니다. 예. 돈 빼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가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죠. 예. 저도 첫 월급 받았을 때 좀 네.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적은 액수였지만 네. 참 남의 돈 받기가 힘들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 월급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 지갑에도 지금 돈이 있는데 네. 그 지갑에 돈을 보면 돈에 항상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어떤 꼬리표. 꼬리표요? 어떤 꼬리표냐면 누가 줬다는 거. 그쵸. 준 사람이 딱 있어요. 예. 그냥 돈만 내가 받았지만 준 사람이 항상 있어요. 주지 않는 돈이 나한테 올 수 없어요. 네. 돈을 주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가족이 줄 수 있어요. 예.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줘요. 그 다음에 남이 준 거예요. 네. 근데 남이 준 돈은 항상 내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거예요. 항상 먼저 주고 뭔가를 주고 돈을 받아요. 예. 그래서 나한테 있는 돈은 뭔가 준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째 보면 좀 부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본 사람도 좀 있잖아요. 이 부자가 어쨌든 남한테 필요한 걸 많이 준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네. 물론 뭐 독재 시절에 독재를 해서 뭐 돈을 번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법에 따라서 네. 합법적으로 번 돈은 네. 전부 다 준 게 있는 거예요. 준 대가로 우리는 받아요. 네. 그래서 나는 길거리 가면서 할머니를 보잖아요. 네. 할머니를 보면 저 사람은 남에게 뭐 주고 받을 돈은 없을 거다. 그러면 가족이 돈 줄 사람이 있나 없나. 있으면 돈이 있을 거고 네. 없으면 돈이 없는. 그러니까 이 돈이란 걸 이래 잘 보면 준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래 보면 중고등학생도 가끔 이래 상담하러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걸 물으면 뭐가 되고 싶니? 또는 뭐 어떻게 되고 싶니? 하면은 우리 때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때는 뭔가 좀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겠다. 그쵸. 뭐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거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벌었으면 싶다.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해 줘요. 돈이란 게 사실은 남한테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이 벌고 싶고 가지고 싶으면 내가 뭘 줘야 되는데 너 뭘 줄 수 있니? 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없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 그 대가로 너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예. 네. 박사님 보면 네. 돈을 좀 돌같이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럼 돈이 아니고서 박사님한테 소중한 것을 꼽는다면 네.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시간.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째 보면 시간을 쓰다 가는 존재예요. 뭐 가는 건 언제 갈지 모르죠. 네. 예. 뭐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난 돈을 좀 희생시키는 편이에요. 돈을 시간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얻기 선택한다. 위해서. 네, 시간을 선택하죠. 네. 네. 돈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시간 외에도 소중한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죠. 듭니다. 예, 그렇죠. 예. 많죠. 그와 관련해서 또 네.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어떤 걸 주실까요? 이번 주 처방은 돈을 정말 내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지, 예. 그렇지 않고 좀 아끼는지, 예. 지나치게 지나치게 아끼는지, 내한테 손해보게 아끼는지, 또 지나치게 내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이 쓰는지, 뭐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네. 좀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왠지 아주 알찬 소비를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박사님, 저희 다음 주에도 또 인사드려야 될 텐데 네, 다음 주제는 어떤 걸까요? 다음 주제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이제 남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발표할 기회. 네. 뭐 학생들 같으면 인터뷰, 면접도 봐야 되고. 네. 그렇게 남에게 뭔가 남 앞에서 말할 때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불안을 느낀 사람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불안 없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그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게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요. 네, 말을 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